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대학이나 학과 전공을 바꾸고 싶을 때 학생들은 편입을 고민하게 되죠. 오늘은 편입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편입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그리고 특별 전형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학마다 학사 편입만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을 다 선발하는 경우도 있죠.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 2학년까지 수료한 또는 수료 예정자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또한 전문대학교 졸업 예정자, 전문학사를 취득한 학생들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은 학사 편입 말고 일반 편입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학사 편입은 말 그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편입에 비해서 학사 편입이 자격 기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편입의 경쟁률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사 편입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이수한 사람, 취득한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 전형은 대학 입시와 같은 경우인데요.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라든지 재외국민 전형, 군입학 또는 기회균형 전형들이 이에 속합니다. 편입은 대학교 2학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업과정을 마친 후에 학적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편입해서 들어가게 되면 3학년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 3학년, 다른 대학에 3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편입으로 입학하면 3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 대학에 1, 2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편입은 재적이나 자퇴 등으로 인해서 대학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결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선발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마다 모집 인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꾸준히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의생명 계열이나 생명화학 계열은 이탈하는 인원들이 좀 많은 편이죠. 의대로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대로 빠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입에서 모집 인원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모집 인원이 다를 수 있는 게 일반 편입. 또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통 전체 모집 인원의 2% 또는 4% 이런 식으로 편입생 인원,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입학 정원의 2%, 학과 정원의 4%, 그래서 정해진 인원을 뽑게 되는데 대학마다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선발하려고 하는 기준에 미달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모집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사 편입의 인원,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다 그 인원만큼 반드시 보충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편입은요, 시험 과목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편입 시험 과목은 학교에 따라서 필기시험, 필기고사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필기고사와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고요. 또 필기고사와 전공시험, 면접 이렇게 다 보는 학교들이 있죠. 학교별로 진행되는 편입 전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또는 학교의 전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문계의 경우는 보통 공통적으로요. 영어 시험이나 논술, 면접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대학별 자체고사를 치렀지만 최근에는 영어 공인 성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영어 시험의 경우 편입 시험 대신 이제는 공인 성적으로 대체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보통 12월 초 중순에 이렇게 편입 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그 전까지 성적을 좀 취득해서 서류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 공인 성적을 제출하는 이런 대학들은요, 학교마다 학과의 기준을 다 달리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 학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 공인 성적 같은 경우는 토익, 탭스, 토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토익의 경우에는 사실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덜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토플과 탭스 시험이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은 대부분 서류 기반 면접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대학 입시와 마찬가지로 편입에서도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업계획서를 이제 추가 서류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할 때의 자기소개서를 썼던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편입시험에서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을 텐데요. 문제는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또는 분량이 학교마다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자소서 양식을 미리 체크해보고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편입시험 영어를 치르는 대학은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시험을 실시를 하는데요. 공인 영어 성적으로 제출하는, 즉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성신여대, 서울과기대, 인천대, 부산대, 충북대. 물론 서울대도 학사 편입에서 영어 성적 제출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편입 시험에서 이 필기고사 자체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부분 인문계에서는 필기 시험이 전공 시험 외에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논술 시험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는 전공과 관련한 과목의 필기고사가 치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인문계는 이런 필기시험 자체가 논술고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그 기출문제 자체를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편입 논술시험 기출문제가 해당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려대라든지 뭐 연세대 등등은 사실은 기출문제가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시 전형에서 치르는 논술고사의 형태를 참고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그 유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출문제를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려대가 인문논술, 사회논술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지? 찾아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대학에서 공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구술고사로 전환되기 전에 논술고사를 치르던 학교죠. 그래서 고려대 대학 전형에서 치르던, 대학 입시에서 치르던 논술고사의 유형을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기출문제들이 대학 홈페이지 자료실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편입이지만 고려대에서 치르던 논술고사 또는 최근에 치르고 있는 구술고사의 문제를 참고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을 치르는 학교는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일부 학교들이 편입에서도 면접을 치르는데요. 대부분 면접 시험 점수가 크게 반영된다기보다는 합부를 가르는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죠. 자연계의 경우는 논술 대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어 시험, 수학 시험, 면접 또는 수학 외에 각 해당 전공에 관련한 전공 필기 시험이 치러지는 경우도 있죠. 영어 시험과 면접을 치르는 대학은 인문계와 동일한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편입 영어 시험을 치르는 대학, 또 공인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대학,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자연계도 동일해요. 하지만 이제 편입 수학 시험을 치르는 대학은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대부분 대학들이 이공계 편입 시험에서 수학 지필고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100% 수학시험으로 편입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공계다, 자연계열이다 하는 분들은 수학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인문계와 자연계에 따라서 편입에서 무엇을 더 비중 있게 보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문계 편입의 경우에는 영어가 중요한 요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자연계 편입의 경우에는 지필고사 수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어, 수학이 모두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편입은 언제 치러지게 되나요? 지금 편입 대학별 입학 요강은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대학에서,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원이 발생했을 때 모집 인원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올해의 편입 요강은 올해 요강을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 혹시나 대학별로 2020학년도에 변경안을 미리 발표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아직 요강이 나오기 전이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형 어느 정도 시기에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요. 대학 편입 일정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1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 경우에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쯤에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11월 중순 지나고 나면 대학별로 편입 요강이 확정돼서 나올 것 같고요. 필기고사는 12월 중순에서 1월 말에 실시가 됐었죠. 그러니까 12월 초에서 중순까지 원서 접수가 실시된 이후에 사실 필기고사가 텀이 길지 않고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중순에서 1월 말까지 대학별 일정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보통 1월 말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편입 합격자 발표는 면접까지 치르고 난 후에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사이에서 이제 합격자가 발표되게 됩니다. 자, 대학은 여러분들 대학 입시 수시 전형 치를 때 6개 지원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시는 가나다군 3개의 지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편입은 그러면 지원 기회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 하실 수 있죠. 사실 편입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다 가능한데요. 대학별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대학별 고사의 일정, 즉 필기고사를 본다든지 면접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복해서 다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구나, 편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로 진행되는 대학별 시험, 편입고사의 일정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죠.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 없이 나는 경희대, 연세대 또는 나는 서울대, 고려대 볼 거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딱 전형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필기고사일이라든지 면접고사일이 겹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군데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편입 원서를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대학 수시 정시를 마치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 목표하는 대학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해당 학년, 해당 해에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고 사실 안정 지원을 한다거나 내가 원래 전공하고 싶은 전공이 있었는데 그 학과로 지원을 못했다거나 또는 내가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학과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경우에는 사실 편입 준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재수를 선택하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는, 즉 다른 대학으로 다시 한번 학적을 옮기거나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계기는 꼭 재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편입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편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대학 1, 2학년 동안의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아두시는 게 좋겠죠. 대학별 편입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각 대학별로 편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